안녕하십니까. 화이통 방송의 문종호입니다. 제가 부산 지역에서 이제 정보기능 총책임자를 하면 현장 책임자를 하면서 산재 사망 사건을 많이 취급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? 그래서 많이 취급한 중에 지금도 이제 상당히 참 인상 깊었던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. 이 사건을 이 산재 사건을 사망 사건을 하다 보면 말이죠. 유족들이 이제 와가지고 보상 협상을 하거나 뭐 여러 가지 형태가 있지 않습니까? 어떤 사람들은 뭐 너무 순진해가지고 아유 이렇게 해서는 회사 측에서 얕봐가지고 너무 손해 보겠네 해가지고 약간 부추길 때도 있었고요. 이 형태가 많습니다.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인간 천태만상의 그런 추악한 군상들은 그것들 다 모조리 그 뒷면을 다 모습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. 돈 앞에 내지는 또 그 형제끼리도 사이가 안 좋고 부모 자식 간에 사이가 안 좋은 경우는 너무 많이 있어요. 그래서 거기서 그냥 그런 어려울 때는 다 드러나기 시작하거든요. 그래서 막 갈등이 생기고 남들 돈 앞에 싸움을 하고 막 난리가 나는데 돈 한 푼에 막 서로 눈이 멀게 가지고 두재미를 하는 걸 내가 많이 봤는데 제가 이제 사하경찰서 근무할 때예요. 그때 이제 관내에 건설 현장 그 대형 이 건설 회사인데 그 현장 현장에서 추락사한 이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. 사건이. 그래서 이제 뭘 추락사를 하면 일단은 현장에 가서 감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검사 지휘를 받죠. 받아가지고 어떻게 하는데 추락사라든지 약간 그 변사 같은 경우는 대부분 부검을 실시를 합니다. 부검 지시가 떨어져가지고 일단 유족한테 통보를 하고 이제 부속 가서 이제 부검을 해가 유족한테 인계를 하죠. 이게 유족을 인계를 하면 이제 그때는 이제 유족들이 뭐 장례를 치르든지 이렇게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? 받아서 그 사람들이 이제 그 인계를 하니까 유족들이 시체를 갖다가 자 이제 우리 관내 그 병원에다가 영안실에다 안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돌아서서 바로 얘기하는 게 뭐 상상도 못하는 돈을 요구를 하는 거예요. 일반적인 그 액수가 있거든요. 산재 보험 드는 거하고 플러스 위로금하고 하면은 근데 상상을 초월 정도로 얘기를 해버려요. 그래서 이 사람 이상하다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장례식장을 차리는 거라든지 협상 어떤 그런 그 협상단을 꾸리는 거라든지 말하는 본세라든지 태도라든지 이게 딴 사람은 많이 달라요. 한식 프로 냄새가 많이 나더라고요. 누가 지휘를 하는지 모르겠지만.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그 사망사고 하면 뭐 평생 한 번도 겪지 못한 사람 대부분 아닐 거예요. 그러니까 뭐 당황해가지고 우왕좌왕해요. 막 그 누가 와야 되고 뭐 와서 또 뭐 상을 모르니까 막 두리번거리고 뭐 상을 파악을 먼저 해. 그러니 뭐 경보원한테 물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합니다. 근데 이 사람들은 뭐 벌써 그런 관계없이 막 쫙 그 밀고 나가는 때 좀 이상하더라고. 그래서 이제 저희도 긴장을 놓치지는 않고 그러면 그 농성을 딱 그렇게 이제 들어가길래 머리띠를 딱 물고 머리띠를 그렇게 쉽게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이제 관찰을 하면서 금방 뭐 무슨 일은 일어나지는 않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좀 이렇게 쳐다보고 저는 이제 사무실 들어가 있는데 무언가 조금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. 이 사람들 조금 다르다. 그래도 뭐 일반적으로 해봤자 별거 있어요. 보상하는데 이런 문제고 이미 벌써 이제 그 현장에서 벗어나서 병원에 연치되고 했으니까 부모까지 다 했으니까 큰 문제는 없다고 봤는데 그 사무실에 이제 우리가 아침 저녁으로 우리가 석회를 합니다. 회의를 합니다. 그날 뭐 상황이 뭐가 되더니 각 정보 행사들이 쫙 자기 취급한 이런 중요한 일들을 보고를 하고 이렇게 받고 있는데 전화가 탁 온 거예요. 직원은 다급하게. 이제 퇴근해가 다른 사람 다 가고 이제 있는데 그래 이제 보니까 이 원래 그 대형 건설회사 본사가 우리 관내 그 빌딩 위에 있었습니다. 자기 빌딩 가지고 그 위에 사장실도 있었는데 거기를 어떻게 알아가지고 사체를 빼가지고 거기 갖다 사장 책상 위에다 갖다 놓은 거예요. 사체를. 그렇게 거기서 농성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. 한 50명이. 어떻게 50명이 모였는지 모르겠어요. 뭐 친구들하고 많이 머리 딱 두르고. 그러니까 이제 이 사장이 딱 퇴근하면서 바로 그 틈을 노려가지고 엘리베이터 자꾸 올라가서 이제 관을 갖고 끌고 들어 올라가서 거기다 한 거예요. 그 쉽지 않잖아요. 그 경비도 있고 엘리베이터로 올라가야 되는데. 눈 깜짝하게 했다는 거예요. 이게 보통 프로가 아니죠, 이 사람들이.
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답답했죠, 이제. 아, 이거 무슨 일이냐. 이거 뭐, 일반적으로 유족들이 있는 사람들이 사무실을 와서 이제 본사 정문 앞에 와서 뭐 농성을 한다든지 사무실 점거하는 건 봤는데, 사채를 들고 시장 앞에 들어가는 건 처음이에요. 그럼 뭐 여태까지 하면서 처음이었습니다. 저는 평생 내 정보 하면서도 그 이후에 하면서도. 그러니까 저는 큰일 났죠 이제. 더군다나 답답해졌죠. 그리고 현장에 나가서 가만히 보니까 한 50명이 벌 들고 건장한 사람들이 위에 관 딱 덮어가지고 책상 위에 돌려놓고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. 8층인가 모르겠는데 몇 층에. 근데 이제 그 상황이 어떻게 됐냐면은 원래 그 회장 그 건설사 그 대형 건설사 회장이 당시에는 이제 YS 시절이었습니다. YS 문민정부 시절에 YS가 서부에 원래 지역구를 줬습니다. 부산에. 근데 거기에 이 터줏대감이 사시면서 YS 야당 시절에 어려울 때 이 영감이 양 회장이 완전히 후원을 한 거예요. 그 야당 기세 정부에서 얼마나 압박이 많아 그거 다 무리치고 영감님의 힘이 뭐 저 고집이 세가지고 그래서 이제 YS가 대통령이 됐으니 얼마나 대단하게 그 위세가 대단했겠습니까? 매일 찾아가고 막 거기 진짜 뭐 해줄까 이 정도지 뭐. 그 회장한테 이제 요게 이제 언론에 취재가 돼 보도가 딱 되니까 회장이 알아진 거예요. 물론 이제 아들을 통해서 얘기를 듣긴 들었는데 사망 사건은 회장실 선거까지는 사장 일은 안 못 들었죠. 근데 왕 회장 밑에 큰 아들이 사장인데 사장이 꼼짝도 못해 아버지한테. 그러니까 아버지가 열이 딱 받았거든 이게 개망신을 당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아들 얼마나 조지는지 아들이 막 혼이 빠져가지고 눈이 거덩거려가 있어요 거기에. 큰일 났다. 아들은 굉장히 합리적인 분인데. 그리고 또 이제 뭐 서도 또 전화가 안 했겠어요. 그러니까 서장도 당황해 어떡할고 내를 부르더니 내 눈만 다 쳐다보고 이마 쫙쫙 다시고 야, 뭐 해야 되겠노? 이랬었는 거예요. 이제 마음이 좀 답답해지잖아요. 그래서 이제 전체를 다 한번 상황을 보고 유족들 동향을 쭉 제가 이제 분석을 해보고 하는데 법률을 딱 보니까 일단은 이 사체 확보를 하려면은 영장을 쳐서 검사 지휘를 미리 받아놓는 게 좋겠다 싶어서 사전영장을 받더라고 했죠. 그건 이제 수사 쪽에다가 해달라고 하니까 이제 서장이 지시해서 수사과장이 같이 나와 있거든요. 바로 자기가 이제 조치를 해서 영장을 딱 받아놨어요. 여차하면 밀고 들어가면 되니까. 그 다음에 형사들 이제 비상 대기하라. 전 이건 며칠 갈 줄 알고 나는 그래 장기적인 대비를 했죠. 그 다음에 경력도 한 두 개 중대 정도는 이제 버스 딱 갖다 닭장차 6대를 갖다 대놓고 앞에 딱 있어요. 혹시 뭐 하면 이제 들어갈까 싶어가지고. 그 생각도 안 했는데 직원이 가만히 이제 저는 사무실 들어와 있었죠. 이제 현장에서 있다가 뭐 한 10시나 돼가 이제 들어와 있었는데 있다가 내려오면 이제 직원 하나 거기서 밤샘을 시키거든요. 우리는 직원이 딱 전화가 왔어요. 저기 지금 말이죠 유족들이 싹 빠졌습니다. 밀썰 빠듯이. 그러고 그 위에 관만 딱 있어요. 그래 진짜요? 예. 그래서 빨리 가봤더니 진짜 그렇게 있어요. 12시가 넘으니까 애들이 뭘 하러 갔는지 모르지만 싹 빠졌더라고. 밥을 먹으러 갔는지 뭔 잘 모르겠어요. 그게 내가 어이가 없는 게 희한하다 싶은 게 통상 그렇게 사체를 하거나 하면은요 장례식 뭐 이걸 치르든지 뭐 일을 하면은 꼭 한 사람은 남습니다. 그것이 우리 한국의 전통이고 예의예요. 한 사람 남아서 그 영혼을 지킵니다. 사체를. 그 마지막 가는 외롭지 않다고 하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? 그게 맞죠. 그러니까 하는 사람은 늘 남아있는데 싹 다 가버리는 거예요. 그걸 놓고. 그래서 내가 이 사람들이 진짜 웃긴다 싶어가지고 딱 보니 느꼈죠. 거기서 요거 지 동생 요거 사체를 이용해서 시체 장사를 하려고 하는구나. 돈도 터무니없이 지금 요구를 하고 가만 보니까 지들끼리 짜가닥짜가닥거리고 뭐 싸우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. 그런 것 같고도. 그러니까 아마 그 중간에 한 친구가 걔들이 아마 경험이 많았던 것 같아요. 형제 중에. 그러니까 그걸 다 몰고 가서 협상을 하고 요걸 갖고 그런 식으로 이제 가장을 삼아 끌고 왔는데 이쪽에서는 대꾸도 안 하고 뭐 있으니까 답답하죠 지금. 그래서 지들끼리 이제 분란이 좀 일어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런지는 싹 빠졌어요. 그래서 좋다.
멀리 갔는데 가까이는 안 보이는 거예요. 그러면 수사 경비 쪽에다 연락을 해가지고 바로 집행을 하자 지금. 일단은 외곽을 차단해버리고 경력을 더 끌고 와가지고 그래서 이 사람 못 들어오게 하고 나머지 올라가서 들어갔다가 저기 안치시켜버리면 되는 거 아이가 했더니 한 30분도 안 돼가지고 사실은 작전이 됐습니다. 바로 올라가면 되니까. 우리도 정광석까지 처리를 하고 그 원래 있는 그 저기 병원에다 영안실에다가 실제로 안치시켰죠. 이 녀석들이 어떻게 듣고 왔는지 우리 나가자마자 들어왔어요. 어머니 없잖아요. 난리가 났죠. 이제 막 직길 때려부시고 어머니 이제 사체는 끌고 왔으니까 뭐 때려나 부시나 마시나 뭐 지가 알아서 하겠지 싶어가지고 내비뒀죠. 그렇게 해서 일단 사체를 확보를 딱 하니까 이제 공소 공격이 바뀌었죠. 지들은 거기서 뭐 있어봤자 뭐 그렇고 하니까 술금이 오더라고요. 대부분 또 거기서 앉아있는 게 맞는데 사체를 끌고 오니까 정신없이 따라오더라고요. 그런데 사체를 일단은 그 영장에 집행을 하지 않습니까? 그러면은 검사의 우리가 경찰이 하고 검사의 지휘가 없으면은 사체 인도가 아무도 안 못해요. 먼저 번에 우리가 그 부검을 하고 저기 사체를 인도했을 때는 그때는 이제 정식으로 인도를 했잖아요. 그러니까 그 인도를 한 명령이 떨어졌기 때문에 맘대로 거기서 영안실을 끌고 나올 수가 있어요. 장례를 치를 수도 있고 뭐 해도 되는데 지금은 이제 거기다 명령을 딱 내놨거든요. 지휘서를 이건 그 경찰의 지휘가 없으면은 하지 마. 그러니까 병원장이 이 지시에 귀속이 되는 거죠. 그러니까 병원장도 못 내주는 거예요. 사체를. 그게 딱 묶어놨죠. 그래갖고 지켜보니까 지들끼리도 분란이 일고 막 그래요. 그래서 우리 이제 지치기 작전으로 가려고 얘들이 이제 프로가 되다 보니까 지치기 많이 보는 케이스는 유족들이 뭐 한 3일장이나 이런 건 하지만 뭐 일주일에 넘어가면은 자기 생업 때문에 다 가지 거기서 계속 붙을 수가 없어요. 일주일 딱 보냈습니다. 근데 저희들이 몸이 좀 다르죠. 조금씩 빠져나가는 사람들이 세력이 적어보니까 그때부터 이제 사정을 하는 거예요. 이거 좀 해결하자. 근데 해결할 수 없어요. 왜냐면 얘들이 질이 안 좋아가지고 잘못하면 또 그 다른 엉뚱한 짓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한 보름 정도 삭혀버렸죠. 그랬더니 이제 자기들이 기가 빠지고 상당히 풀이 안 죽겠습니까? 그게 이제 자기 답답하고 이제 하니까 대화만 시켜달라 그래서 이제 그 정도 되면 되겠다 싶어서 세회사하고 이제 대화를 좀 시켰죠. 합의하는 그런 부분을. 그게 이제 그때 해가지고 지가 생각한 것 정도는 이제 평균 받을 수가 있는 거니까 받았어요. 받고 그래 이제 장례를 치렀습니다. 그래서 이제 회사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지옥 갔다 온 거죠. 난리 났다가 일단 그 뒤에는 또 얘들이 완전히 또 소강태로 가서 더 이상 그걸 안 하니까요. 오히려 막 되게 더 세게 이제 농성하고 그럴 줄 알았더니 그런 게 없어졌어요. 뭐 자기들도 이제 편하기는 했죠. 그래서 그런 거 플러스 해가지고 그렇게 박하게 주진 않았습니다. 넉넉하게 줬는데 그래서 이제 사건 처리가 마무리됐습니다. 그래서 제가 참 황당한 경우가 있었다 그런 경우가 봤는데요. 그래서 이제 그 사장도 아버지한테 체면이 섰죠. 그냥 그 하루 넘기고 이틀 안 넘기고 바로 처리를 했으니까 자기도 체면이 서가지고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저희 관내에 있는 업체잖아요. 아무래도 자기들은 관내에서는 그래도 그 덕을 봐야 되는데 거의 막 그 유족들한테 막 시달려가 이런 거는 얘기가 안 되죠. 근데 그걸 이제 피했으니까 저희들도 또 너무 감사한 일이고 그렇게 생각합니다. 그래서 늘 생각하는 게 그때도 상황 끝까지 좀 지켜볼 것이다. 그 다음에 미리 영장이나 이런 걸 준비해서 해야 되는데 만약 영장을 준비 안 했으면 시간이 그때 안 됐죠. 그것도 하나의 좋은 거고 그 다음에 각 기능관 정보뿐만 아니라 정보가 모든 걸 이제 상황을 관리하지만 주도하지만 통상 정보가 이제 정보 보고서를 하고 난 뒤에 경비나 수사는 그냥 액션만 취하는 그런 것밖에 안 돼요. 그러니까 사실은 이 방침이 정해지는 건 다 정부에서 해가지고 서장한테 올려가 서장이 지침을 주는데 거기다 100% 거진 딸게 돼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공조가 잘 되어 있어야 돼. 즉시 대응하라고 했을 때
엇박자 관련된 시간을 뭐 수사 형사들이 영장을 진술 못했다든지 아니면 현장에 빨리 안 온다든지 경비가 제대로 배치를 못해가지고 뚫린다 이렇게 하면은 곤란하잖아요. 근데 손발이 착착 잘 맞았어요. 그 당시에만 해도 그냥 우리가 호흡이 좋았거든요. 그래서 즉시 정황상과 같은 조치를 해서 허를 찌르고 문제를 합리적으로 그 불필요한 그런 이런 힘을 쏟지 않고 낭비하지 않고 처리했다. 이것을 가장 바람직하게 봐요. 장기적으로 가면 다 손해를 봅니다. 회사 측도 유족도 그렇고 다 손해를 보고 더군다나 뭐 이제 마을 주민들도 소음에 막 시달리고 다 어렵잖아요.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는 아주 좋은 그런 케이스로 어렵지만은 또 마지막으로는 또 그런 식으로 잘 주도권을 쥐고 해결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. 이상으로 화이팅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. 화이팅!